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시간으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장 잘 마감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장 복귀가 잘 돼야 이번 주장도 순탄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매매에 대한 기법 그리고 하나의 원포인트 레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의 한 수를 전수해 주실 오늘의 위원님 어떤 분이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신의 한 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리딩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 제가 요즘에 계속 신의 한 수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장 끝나고 3시 20분에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 실전 매매 정세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시장은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테마만 움직이는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주에서도 엔터주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죠. 엔터주,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비주 쪽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제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SM서부터 해서 YG 엔터 이쪽 애들 계속 움직임이 좋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서 OTT 관련주들 지난주에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테마주 쪽에서 이제 소비주에 안 움직였었던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제 다른 쪽이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화장품들도 소비 쪽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순환매가 넘어서 이게 테마 장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오늘에서는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이런 흐름들처럼 이제 계속 테마주들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흐름은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모양은 괜찮은 모양으로 마감이 됐어요. 사실 이 정도의 모양이면은 오늘 종목들의 흐름들이 더 좋았었어야 되는데 오늘 만들어지는 오늘 코스피의 이 양봉의 아랫골이 달린 모습에 비하면 종목들은 좀 덜 갔습니다. 원래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면 종목들이 더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흐름이 막판에서 만들어진 흐름이라 여기 오늘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2980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만 안 나오면 오늘의 흐름보다 내일의 흐름들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깃발 같은, 그러니까 N자형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N자형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약간 깃발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양들인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생겨 있는, 그러니까 N자형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깃발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눌리는 이런 패턴들은 지금 매매하면 웬간해서는 다 먹습니다. 근데 시장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테마주가 월등히 수익률이 지금 높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가긴 가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가긴 가는데 어느 천년에 가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긴 가는데 딴 애들 다 가고 나서 나중에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쉽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요. 급락하면서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올라가면 2, 3%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 2, 3% 빠지고 이것도 일주일 내내 2, 3% 올라갔다가 일주일 내내 2, 3% 빠지고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죠. 올라갔던 거 그대로 떨어지고 떨어졌던 거 올라가봤자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거기서만 계속 움직이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게임주, 엔터주들은 그래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매매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 테마주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시작은 박스권인데 그래서 저는 상승으로 봅니다. 상승으로는 보지만 그 상승이 무지막지하게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느낌보다는 종목별 강세의 그 테마의 흐름의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상승에서 종목으로는 상승장의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빠졌던 게임주, 엔터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카프로 같은 경우도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많이 수익을 줬죠. 지금 다시 빠지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서부터 해서 만약에 이거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종목만 계속 매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죠. 바닥에서 이 안 좋은 장에서 50% 수익 냈다가 팔았더니 또 내려와. 또 올라가니까 25% 먹으니까 또 팔았더니 또 내려와. 또 올라가서 45% 먹었더니 또 내려와. 그럼 조만간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40% 먹고. 이런 식으로 100%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물론 이거는 바닥에서 정확하게 샀고 고점에 팔았을 때 얘기지만 그냥 고점에서 물려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행태가 훨씬 더 재밌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연말까지 뭐 소비주를 비롯해서 제일 안전한 쪽은 제가 소비주라고 그랬잖아요. 녹색 네탈 메고 온 것도 이게 이제 소비주를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위드 코로나 계속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가기는 가지만 아마 연속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왜냐면 화장품 위드 코로나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최소한으로 착용을 하고 그러면 마스크를 또 계속 착용을 하다 보면 사실 화장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나중에 움직일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가긴 가도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여서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마주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시장 그 장 전, 중, 후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을 저희 시간에 신의 한수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강의가 더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강의 준비한 거 보면서 패턴을 한번 그때 당시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했고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배웠을 때에서 현재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매매를 펼쳐 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펄어비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작년 5월 20일 날 실전 매매 종수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이런 모양새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을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 5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서는 41,100원이 됩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173%나 올라와 있는데 자, 지금 5월 20일 날 차트로 돌려서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작년 펄어비스 5월 20일 날 요쯤 자, 지금 보면은 뭐 바닥이 완전히 날라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도 사실 뭐 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떠 있는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차트, 그러니까 일단 차트 모양을 볼 때에서 우하향으로 쑤셔박혀 있는지,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머리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정배열이냐 아니면 역배열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차트냐 뭐 그런 부분만 잠깐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서 이제 슬슬 머리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서 쭉 보면 이건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 긴 박스권이었죠. 이렇게 긴 박스권, 이렇게 하락 트렌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하락 박스권 비슷했었는데 5월 20일 날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물려도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겠구나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처음서부터의 수익률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났다가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떨어져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겨워갖고 이거 어떡할까 막 이렇게 그렇게 고민했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서 173%나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요 모양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5월 20일 날에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41,400원인가 300원인가 요게에서 들어가질 않고 사실 저도 이거를 약간 좀 더 싸게 공략을 시켜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죠? 뭐에 홀려가지고 바로 움직일 줄 알고 그냥 추천했어요. 그냥 5월 20일 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줄 줄 알고 근데 들어주긴 들어줬어요. 한 달이 걸려서 들어줬는데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다시 여기서 재공략을 시켰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이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좋아 보여서. 근데 왜 좋아 보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렸어도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물리면 좋은 건데 일단 특징은 밑으로 수셔박일 때 아무 때나 물리면 안 됩니다. 여기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물려도 물려야 되는 거고 그럼 물리더라도 왜냐면 사람이 무조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5월 20일 날 보면은 차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수익을 한 13% 정도는 줬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해줘요? 아 물렸다 큰일 났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물렸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돌리는 자리에서 물리면 들어가자마자 깨지진 않고요. 들어가자마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시장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딱 견뎌내고 움직이면은 큰 수익을 주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 큰 수익 자리가 지금으로는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대형주 쪽에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이제 회원 종목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전 매매 정도에서 얘기했었던 대형주들 중에서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몇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제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종목을 지금은 질문들이 안 오는데 안 움직이니까 몇 번씩 질문이 와요. 이 종목 너무 안 간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크게 갑니다. 근데 크게 가면 이제 그때 가면은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느냐?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여기 다 올라올 때 이쯤에 수익 나면 이미 다 팔고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도 잘 견뎠지만 여기서 이미 다 팔고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벌써 다 팔고 없고요.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벌써 바닥에 샀다가 수익이 80% 났는데 80% 났다가 다시 30%로 쪼그라들면 50%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80% 수익 났다가 30% 쪼그라들면 이미 거기에서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바닥에서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100% 200% 가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산전수전을 겪었었던 그 과정에서 이미 웬간해서는 이제 거의 종목들 다 팔고 이미 없죠. 왜냐하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수익이라도 좀 더 지키기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파는데 저는 이거를 수익을 끝까지 지켜가는 방법은 한 주도 못 팔고는 안 팔고는 갖고 가는 방법은 없고 늘 얘기하지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 20, 30% 올라오면 절반을 파세요. 장이 좋으면 30%에서 50% 올라갈 때까지 냅둬도 됩니다. 근데 장이 좀 별로면 한 20, 30% 올라오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좀 가져가다가 50%에서 100% 정도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파세요. 그게 벌써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절반의 절반을 팔면 25%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보다 비중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절반을 팔고 그럼 나머지 한 10% 정도는 그냥 오징어 다리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100%, 200%, 300%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뭐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수익이 80% 났는데 거의 대부분 90% 팔아내고 10% 남겨놨는데 수익이 90%까지 났는데 그 남겨놓은 10%가 다시 다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후성으로 설명을 하면 이걸 거의 오징어 대리만 이겨놨을 겁니다. 대부분 다 팔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 수익이 지금도 작년대 기준으로 4,800원 기준으로 지금도 수익률은 한 300% 정도 되겠네요. 300%. 4,800원 기준 한 300% 정도 수익이 될 텐데 이 300% 수익 나는 게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만 삼성전자는 점 하나까지를 몇 번 가 있을 거고요. 이미 모든 종목들이 초폭락돼가지고 뭐 웬만한 기업들 다 도산할 거고 또 몇몇 유럽 나라도 뭐 망한다 뭐 난리칠 거고요. 뭐 전쟁 여기저기 나가고 뭐 난리 날 거고 이 종목들은 아주 그냥 개박살 나고 마이너스 99%까지 빠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웬간에서는 바닥에서 90% 100% 났던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로 남겨놓는 게 왜 안전하고 좋으냐?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옆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이미 벌써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보단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쭉 갖고 가면은 나중에 그게 300%, 400%, 500%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한 주도 안 팔고 가져가는 방법은 없고 절반 이상 혹은 절반 이상 많이 팔아서 90% 이상까지도 팔아서 나머지를 가져갔을 때나 그런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10% 만약에 10%가 됐든 20% 됐든 그거를 남겨놓던 오징어 다리는 남겨놓고 나머지 또 수익 난 것도 빼가지고 또 뭐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펄어비스처럼 이런 식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나면 또 팔고 또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면 나중에는 오징어 다리 컬렉션이 돼가지고 오징어 다리 수익만 80% 90%난 것들만 죄다 한 뭐 100개만 모아놔도 뿌듯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참 재밌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좋은 종목을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봤더니 종목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때문에 이제 쫓아가시는데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TV고요. 이거는 8월 20일 날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뭐 이때 말고도 작년에 여러 번 추천했었어요. 일단 8월 20일 날 매수 가격은 57,100원대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그렇고 그 실전 매매 정보에서 추천했었던 방송의 실시간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캡처를 뜬 건데 유튜브 방송에도 올라와 있고 서울경제TV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157회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률은 많이 났죠. 자, 그러면 지금 패턴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 TV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지금은 신규 매수가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 요거는 바닥은 아니었었어요. 바닥은 이때였죠. 이때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바닥일 때 아프리카 TV가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 몇 번씩 이제 추천하고도 했었었는데 작년에서 왜 추천했었냐면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까지 200% 올라갈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크게 가면은 12만 원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그리고 못 가도 이런 식으로 N장으로 올라가면 이제 10만 원까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못 가도 10만 원, 잘 가면 13만 원. 그 N장 목표치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5만 원대에서는 가격이 만만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죠.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만 원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래서 8월 달에서 조정이 들어와 있길래 일로 떨어지기보다는 우쪽 방향으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걸 추천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라가는 거지만 이제 저 외국인들이 이제 팔 거예요. 저거를.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큰 목표치를 보고 이거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 자리면 만만하겠다. 이거 깨지진 않겠다. 먹기는 먹겠다. 30%도 50%든 잘하면 100%는 먹겠다 싶어갖고 추천했던 건데 제 예상보다 수익률이 100%에서 211%로 초과 수익이 111% 정도가 더 났을 뿐 계획적으로 좋게 보고 들어갔던 종목은 맞아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어쨌든 이때 당시 아프리카 TV를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게임빌인데 이 게임빌은 작년 5월 12일 날 26,300원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게임빌 5월 12일 작년 여기네 여기. 자, 쭉 떨어졌는데 이 위치가 길게 보면은 게임빌이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봐봐요. 완전히 바닥에서 살아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느낌이 뭐냐면 지옥으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온 종목. 그러니까 죽을 종목이면 여기서 진짜 죽어요. 여기서 못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아, 얘는 바닥치고 가기는 가겠다 싶어가지고 완전 바닥도 아니에요. 이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했냐면 바닥에서 100%가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모음인데 130%나 올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13,000원짜리 종목을 아까 얼마였죠? 5만 얼마였나? 26,000원. 그러니까 130%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좀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서 죽으면 진짜 죽어요, 얘는. 밑으로 뭐 9,000원, 8,000원, 7,000원, 5,000원 하면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살아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이 자리가 바닥이 되겠다.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리가 완전 바닥이 돼서 이 이후에서는 올라가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줬던 종목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 갔죠. 잘 올라가서 올 상반기까지 추천한 자리에서 120% 올라갔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200% 가까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목 조정을 받을 거고 오늘 눌림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조정받으면 죽느냐? 아니요. 조정받으면 한 달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달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한 달 조정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을 때 한 달이라 얘기했지만 한 달 안쪽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만 근데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은 얘는 목표치가 커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다시 올라가면 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떨어지면은 지금은 사지 말고 더 떨어지거나 시간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오늘 뽑아 나왔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 189.4%가 최근에 올라갔던 위치인데 다시 떨어지면 목표 수익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200%저 가격기 기준으로 26,300원 기준으로 저게 200%, 300%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경제에 있는 한 나중에 이게 이제 수익률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때 189%였죠. 자, 지금은 300%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받을 거니까 함부로 덤비시면 안 되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SM인데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하는 패턴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울리는 패턴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에서 종목을 뽑았어요. 한 매매할 종목 50개를 뽑았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종목을 뽑았던 것들 중에서 움직였던 게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에너토크. 자, 에너토크를 보면은 이런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깃발령 비슷하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상승하고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눌림목을 주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다 이렇게 튀었습니다. 에너토크도 그랬던 종목이고 한전기술도 약간 그랬던 패턴이고 그다음에 오늘 위즈코프도 이제 그랬던 패턴이죠.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하던데 2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썬데이토즈 뭐 등등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을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지난주 월요일에 뽑아가지고 이제 회원들한테 매매 종목으로 주고 몇몇 종목들은 이제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 저런 이제 깃발형 패턴들이 다 지금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할 것 같은 모양새를 주는데 이렇게 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모양새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양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만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N자형으로 올라가기 위한 모양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워낙 지수가 안 움직이니까 종목들은 이제 잘 움직여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러면은 지수가 안 움직이더라도 지금 매매하는 패턴들은 지금 이때 당시 제가 SM을 작년 8월 4일 날에 추천했었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 다 매매로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안 가는 거 그런 거 부여잡지 말고요.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의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SM도 그때 당시 이거를 32,500원에 고패턴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154.6%가 수익이 났고요. 많이 났죠, 얘도. 지금도 강하게 지금 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또다시 올라가려고 고점에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혹은 고점에 N자형 비슷하게 이제 깃발형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위로 튀려고 하는 그냥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추천했죠. 이 바닥에서. 8월 4일 한 이쯤 여기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였었고 길게 보면은 쭉 빠져 있죠.
쭉 빠져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올라올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그렇죠?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뽑았던 이유는 아까 요런 모양 8월 4일 날에 요런 식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은 지금 먹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 잘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전기술. 자, 한전기술을 보면 한전기술 실전 매매 정수 이제 31회 때 방송인데요. 거의 초창기 때 2월 19일 날에 이제 해드렸던 방송인데 19,500원대 얘기했던 거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그런 이제 큰 강연회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 항상 설명할 때에서 한전기술을 제가 자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은 풍력보다는 훨씬 더 낫다. 왜냐면 우리나라 풍력하고 태양광이 안 맞아요.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24시간 내내 4개월 내내 바람 부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뭐 1년 내내 뭐 바람 맨날 부는 동네에다가 이제 그런 풍력 발전 설치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바람 안 불 때가 있고 불 때가 있고 장마 때에서는 비만 내릴 때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적자가 난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드리면서 원전 테마의 기술력을 당연히 저는 높게 쳤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원전 테마 쪽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올해 6월달 7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난 이후에서 정부의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들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래서 원전 테마 좀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뭐 원전 기술부터 해서 한전 KPS부터 해서 뭐 한전 기술, 한전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보성 파워텍부터 해갖고 원전 테마주 좀 죄다 잘 움직여주는데 이게 바닥에 써가지고 만만히 추천했던 겁니다. 아까 전에 게임비도 이런 식의 바닥에 추천했듯이 근데 제가 지금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20년도 2월 달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19,500원에 추천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서 그렇죠. 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사죠. 사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당장 안 움직이면 관심을 안 가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19,500원에 추천하는 건데 여기 보면 19,850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수정이 빨리 안 돼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19,500원이라 여기 동영상 보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 이 패턴은 다중바닥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섹터에서 이런 식의 바닥에서 다중바닥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은 2020년 이렇게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박살날 때 떨어지긴 했지만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주를 매매를 할 때에서 바닥에 있다.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들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서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과감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에서도 그 폭을 보세요. 폭을 계산을 해서 이 폭이 딱 올려봤는데 한 5%밖에 안 나온다. 에휴, 그러면은 그냥 애따 하고 그냥 딴 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폭이 먹을만 하다. 한 10에서 한 20% 나온다. 더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나오면 이거는 땡큐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 15% 정도인데 그러니까 5에서 10%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폭이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 고점에 물리지 말고 밑에서 공략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차트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패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통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패턴도 좀 적용해 봤는데요. 또 준비된 종목이 또 따로 있다고요? 준비된 종목이요? 네.
급등한 예제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숙제 종목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네네. 아, 저희가 숙제 이제 매번 이제 방송 전에 뭐랄까요, 방송 그 말미에 제가 숙제를 하는 것 전에 또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네네. 자 그러면 맞죠, 그렇죠.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급등했었던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과거에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잘 움직였는데 왜 먹을 때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빨리 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자 예전에 이게 언제쯤 모르겠는데 거의 초창기 때 장원테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서 지금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좀 전에 봤었던 한전기술, 그때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여기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 모습처럼 이렇게 흔드는 자리들이 저렇게 바닥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 저점만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왜 먹을 때 팔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 줬을 때서 하면 이쯤인가 하여튼간 먹을 때서는 수익이 그래도 10%, 15% 이게 폭이 커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19%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5%밖에 안 움직이. 만약에 삼성전자 이 정도의 흐름 나오면 2, 3% 올라가는 정도인데 얘는 19% 나와요. 그러니까 차트의 착시인데 이게 폭이 큽니다. 폭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먹을 때 잘 팔아야 된다는 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먹을 때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아즈텍 WB 마찬가지. 여기 있는 종목들은 추천주로 드린 건 아니에요. 공부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얘도 마찬가지. 차트가 여기서 우상향으로 잘 움직일 때에서는 수익도 막 올라가고 막 27%, 뭐 30%, 57%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뚝 떨어지니까 되게 무섭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서 잘 팔아야 되고 고점에서 물리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릴 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눌릴 때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 매수가 돼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72%가 수익이고, 만약에 잘못 매수를 해가지고 사자마자도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2% 손실이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수익이 나가지고 30%, 40%도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재밌는 패턴이었지만 한번 꺾기 시작하니까 무섭죠.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뭐 하루 지나면 19% 마이너스, 이틀 지나면 마이너스 28%, 3일 지나면 마이너스 30%, 지금 마이너스 33% 정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아직 하락세가 멈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도 다 주식의 하나의 그 차트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거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났다고 이제 자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추천주로 준 게 아니고 예제 종목으로 얘기했던 거였고, 요 바닥에 있을 때 한 번은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상한가도 갔었어요.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 상한가 가는 날 자랑했었었죠. 봐봐라, 이 바닥에 있다가 정말 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상한가 간 이후에서도 추가적으로 13%가 더 올라갔고, 그 다음 날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 지금 3, 4일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자리로, 그렇죠?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쫓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물리면 그냥 마이너스 20%, 30%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를 초보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선수들도 쫓아 들어갔다가 아차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 손절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손절하거나 장중에 손절하거나, 손절을 머리맡에 베개에다가 두듯이 그냥 항상 두면서 손절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원래 선수들은. 근데 초보자들은 손절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게 잘하는데 손절을 죽어도 안 해요. 언제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6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초보자들의 매매 방법은 전혀 태생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손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손절이 잘 되질 않으면 애초에 그냥 떠 있다 싶으면 접근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도 상한가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선수 매매와 이제 초보자들 매매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초보자들은 이해를 빨리 하죠. 근데 또 올라간 종목만 보면은 또 급등한 종목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손절이 됐을 때에서는 급등한 걸 하면 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면 차라리 바닥에 있는 것들만 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겠다라는 예시 종목으로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마찬가지 지난주에서 SK케미칼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추석 전후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 움직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자랑도 했었던 종목입니다만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왔죠. 근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좀만 더 빠지면 이건 또 매매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또 사면 또 올라가면 또 20%또 신나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징글징글하죠. 22만 원에 물렸더니 또 손실 나고,
그래서 여기서 물타기도 못하고 손절할까 고민했더니 또 올라가니까 또 이제 수익 날까 싶었더니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본전됐다가 손실이 20% 됐다가 본전됐다가 손실이 20% 됐다가 이러면 주식이 재미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익이 20% 나서 팔아먹었더니 또 떨어졌네, 또 샀어. 또 20% 수익 났네, 또 팔았더니 또 떨어졌네, 또 샀더니 또 20% 수익 났네. 그러면 60% 수익이죠. 이렇게 하면 주식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쫓아가서 들어가서 손절 못하고 물려서 본전치기만 하다 끝낼 거냐? 아니면 수익 날 때 잘 팔거나 아니면 쫓아 들어가서도 손절을 빨리 하고 차라리 바닥에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올 때 팔고 매매를 할 거냐? 뭐 지금 장은 어떤 게 유리한지는 후자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스토리. 지난주 A스토리 이제 움직여가지고 자랑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최근까지도 잘 올라갔고 이거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매매 조금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9% 정도 수익 날 때에서 한번 팔라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좀 웃기게 좀 빠졌죠. 드라마가 재미는 없지는 않대요. 근데 재밌다는 사람과 재미없다는 사람. 근데 떨어진 이유를 그 지리산이라는 이 드라마인데 저는 안 봤지만 그 CG가 좀 허접하다 뭐 이런 이제 악평들이 쏟아지면서 빠졌다 그러는데 시청률은 또 괜찮았대요. 근데 왜 빠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드라마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시청률이 회복이 되거나 재밌다라는 다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CG를 조금 더 신경 써가 좋게 나오면은 그러면 회복하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떨어지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오늘 근데 장중에 20%까지 거의 뺐다라는 거는 조금 좀 과하지 않았나.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주식 뽑기 지난주 우리 도준 앵커님께서 네. 종목을 이제 순서대로 쭉 뽑으셨는데 지난주에서 이제 사기 편한 종목들 위주로 뽑으셨다 그랬거든요. 네. 결과는 그냥 네. 뭐 그냥 그랬어요. 부렸어야 됐나 봐요. 아니요 나쁘진 않았는데 네. 나쁘진 않았는데 제일 잘 움직인 종목이 꼴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정기술인데 이거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고 그래도 중간은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거꾸로만 다 뽑았으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주식의 승리의 여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의 펠레가 될 것이냐. 근데 아직 펠레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종목들 잘 뽑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기회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봐요. 좀 이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봤었던 우리 도준 앵커님께서 펜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순서대로 펜엔터테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에이스토리, 서울옥션, 그다음에 한정기술까지 뽑으셨는데 자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쑥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펜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엔터주였고 이걸 첫 번째로 뽑으셨는데 이것도 수익은 곧잘 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대형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이죠. 지금 11에서 12% 정도 수익을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추천주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서 엔터 주고 천냥봉이 떴기 때문에 거래도 조금씩 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좋아 보여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잘 뽑으셨어요. 어쨌든 11%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거래가 좀 더 실렸으면 더 강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종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저항을 받고 밀리겠죠.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두 번째로 뽑으셨는데 사실은 제 그 함정 종목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깍두기 나오잖아요. 약간 그 왜소하고 약한 애들을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호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어쨌든 깍두기 종목을 옆으로 빼놨던 종목이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뭐 이유는 그 여기를 한 번에 단번에 좀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10월 18일 날 기준으로 여기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거래량도 괜찮은데 여기를 단번에 이 거래량으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눌렸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함정 종목으로 뽑아놨던 겁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를 단번에 못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눌렸다가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돼 넘어가려면. 그래서 지금 뭐 가상화폐 뭐 비덴트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같이 움직여주는데 이쪽 애들이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넘어서게 되면 그때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인데 지난주에서는 단번에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함정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였고요. 그러니까 목표치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 다음에 A스토리인데 A스토리가 원래는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였는데 지금 저항받고 이상한 아까 CG 때문에 CG가 뭐 별로였다, 뭐 허접했다, 뭐 그런 혹평성에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눌릴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근데 이 A스토리가 미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킹덤이라든지 많은 그 넷플릭스의 대작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제작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꼬꾸라지거나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또 좋은 아니면은 뭐 지리산이 지금 뭐 이제 초창기 아직 스토리가 전개가 저는 못 봤지만 초창기 때는 약간 좀 지루하거나 좀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근데 중간중간 가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눌러놓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좀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전고점 돌파할 줄 알았는데 돌파를 일단 못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시세를 붙여놨다가 오늘 두드러 맞았는데 어쨌든 얘가 그랬던 종목이고 이걸 세 번째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옥션인데 서울옥션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때문에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좋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죠. 이건 아마 지난주도 좀 설명을 했을 텐데 8월 18일 날 이날 뽑아드렸던 종목이고 종가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뽑았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됐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강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지난주 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갔죠? 30%가 올라갔습니다. 봐봐요. 전고점 돌파하고 거래에 실리면 이렇게 강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눌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고 안 눌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정말 잘 갔죠? 30%나 올라간 종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전기술. 이건 뭐 여러분도 오늘 내내 오늘 뒤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들 눈 뜨면서 아 부럽다 하셨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모두 다 잘 움직여줬죠. 이것도 전고점이 이미 돌파를 했고 제가 신의 한수 시간 때 여러 번 신의 한수 방송을 왜 챙겨봐야 되냐면 시장의 흐름에서 좋은 종목들 계속 읽어드리는데 이쪽 원전 테마주들 신규 매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짝짓기 매매, 순환매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전선 테마, 전력 테마 이런 쪽으로 이쪽 애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급이 나쁘질 않아요.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순환매를 좀 노리셔야 될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숙제 종목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네. 정리를 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숙제 종목이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국카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동성화인텍, 하이로코리아,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순서를 좀 정해드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느낌? 초반이 오히려 촉이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냥 찍으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는 공부한 거를 적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순서는요. 현대백화점, 그리고 한국카본, 그다음이 동성화이텍, 대우조선해양, 마지막이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뽑았는데 현대백화점을 자신 있게 앞에 놓은 이유는 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니 이런 현대백화점 관련 이런 소비주들이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래서 넣은 것도 있고요.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뭐 거래량을 체크해라, 이런 패턴을 봐라,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저는 지금 제 느낌에는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신다고 다시 한 번만. 자, 현대백화점,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마지막이 하이로코리아. 네, 자 원래는 사실은 제가 먼저 이거 패턴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순서를 찍으라 그랬는데 먼저 찍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먼저 찍어보고 제가 한번 잠깐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하고 나서 바뀐 게 있는지만 여쭤볼게요. 네. 자, 일단은 한국카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유는 제가 좀 들었는데. 자, 제가 이제 뽑아온 순서는 그냥 그 5종목 중에서 함정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깍두기 종목이 하나가 숨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다, 내지는 약간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느낌의 종목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 많이 움직였던 순서대로 뽑은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한국카본,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하이로코리아 거의 이제 LNG 가스라든지 쉐일 가스 이쪽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많이 지금 오늘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제커피 때 급등주 검색기가 있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나온 종목들 뽑은 거예요. 오늘 종목들 싱싱하고 괜찮고 좋습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싱싱하고 좋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려 장대양봉이죠. 약간 느낌은 서울옥션 느낌이네. 근데 서울옥션은 좀 틀려요. 서울옥션은 쪽 꼭대기에서 아주 그냥 슈퍼맨처럼 날아가려고 이게 쭉 손을 뻗치는 종목이고 얘는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느낌 괜찮아요. 조정받으면. 수급 한번 보면은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이 61만 주, 기관들이 30만 주, 연기금이 20만 주. 그렇죠? 느낌 좋죠? 이런 애들 조정받으면 단타 치는 사람들은 죄다가 달라붙어야 되는 게 하이로코리아가 아니고 한국카본. 그러니까 지금 쉐일오일 그다음에 LNG 가스 관련주들 이쪽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흐름이 물론 지금 오늘 조선주들이 그 LNG 그 수주 소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이쪽 그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이쪽 셰일 오일 그다음에 셰일 가스 이쪽 관련주들이 어쨌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잡혀서 이거는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신의 한 수 다 끝나고 나서 종목도 쭉 급등적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니 괜찮은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카본 설명이 좀 길었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래요 그냥. 자, 넘어가고요. 자, 동성화인텍도 느낌 비슷하죠.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비슷한데 뭐하고 좀 차이냐면 거래량이 조금 떨어져요. 아까 전에 이제 한국카본은 그래도 거래량이 좋죠. 근데 얘는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7%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괜찮은데 요것도 수급을 잠깐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렇죠? 외국인이 13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패턴이고 길게 보면은 그냥 매매 패턴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완전 바닥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슈가 돼서 지금 갑자기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거 살래 삼성전자 사면 다 삼성전자 사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다 삼성전자 사고 있는데 저는 모두가 다 예스 하면 노 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고 할 때에서는 차라리 그거 살 거면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이 낫다라고 저는 우기는 사람인데 그게 맞아요. 이게 이쪽이 좋은 거지 저쪽은 원래 안 가니까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자, 그렇고 하이로코리아 얘도 거래량은 좀 미비하지만 한국카본을 빼면은 동성화인텍과 하이로코리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냥 저쪽이 최근에 움직였었던 원전 테마주들의 느낌 움직이기 전에 좀 모습 같은데 얼마나 더 움직이는지는 조금 더 거래량을 실리는 걸 좀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테마가 조금 달리 갈리는 게 이제 현대백화점인데, 그러니까 종목 10개 뽑으라 그러면 뭐 소비주도 뽑히고 그럴 텐데 현대백화점 이거 추천주로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추천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종목을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패턴주로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보면은 아까 고로고로한 패턴에서 우상향으로 뭐 돌아가고 뭐 바닥에서 삼중바닥이니 뭐니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닥주들 위주로 이제 공략하라는 그런 얘기했던 거죠. 지난주 이제 패턴주 뽑으면서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아까 도지앤인컴께서 뽑으셨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전하고 좋아 보여요. 마치 이렇게 길게 보면 SM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백화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하이로코리아는 원래 움직임이 속도가 틀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안전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1번이 한국카본이 될 수도 있고 동성화인텍이 될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나는 조선주가 좋아하는 사람은 조선주가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의 1등은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도준 앵커님이 선택은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마음이 바뀌신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 성향에 딱 맞는 순서를 고른 것 같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순서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주 숙제를 좀 내주고 계신데 저만 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숙제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이 중에 함정 종목을 골라내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숙제 종목의 이름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힌트를 굉장히 강하게 드린 편인데요. 종목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한국카본, 대우조선해양, 동성화인텍,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렇게 5개의 종목 중 전문가님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정 종목으로서 넣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나는 방송을 집중해서 봐서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그 종목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많이 맞춘 우리 시청자 100분께는요. 연말에 치킨을 드리는 게 아니고 치킨을 100마리 이상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깜짝 이벤트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숙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토요일 강연회까지 잊지 말고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